어제 나온 기권표와 함께 무효표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표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건지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제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였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표기란에 직접 손으로 쓰는데요. 한글 또는 한자로 이렇게 가부를 적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예. 이때 글자를 잘못 적거나 마침표, 기호가 들어가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흘려 쓴 2장의 표가 논란이 됐죠. 결국 한 장이 무효 처리되면서 전체 무효표는 11표가 됐습니다. 자, 저거 말고 또 다른 무효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비공개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무효표 판발을 맡은 한 의원은 11표 가운데 부를 잘못 쓴 표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 쪽 무효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간표위원은 글자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점만 찍은 표도 있었고 이렇게 한자를 잘못 쓴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투표소 안쪽 벽에 이 투표 방법이 붙어 있고 투표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듣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개표 과정을 지켜본 한 의원은 의원들이 갑자기 문맹이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무효표의 상당수는 기권과 마찬가지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는 무효가 7명이었는데요. 이 가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을 찍고 글자를 여러 번 겹쳐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론을 의식해서 탄핵에 찬성한 척 인증샷을 찍어둔 뒤에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의도된 무효표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예, 의도된 무효표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번엔 유독 무효표가 많았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포결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무효표는 모두 3표에서 4표 정도였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표결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과 2021년 이상직, 정차민 의원의 체포안은 무효표가 아예 없었는데요. 이번처럼 수기가 아닌 전자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투표는 가부 버튼을 누르면 되고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자투표를 했다면 아예 이런 논란도 없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지만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민주당의 반대로 전자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당내에선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찬성 쪽의 실수를 기대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예, 뭐 간단히 전자투표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